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판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에도 훈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판 관련주들 AI 인프라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판 관련주 어떤 대응으로 맞서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영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판 관련주가 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내일 오전이죠. 우리 시간으로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에이직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결과를 통해서 구글 제미나이 3 이후 엔비디아의 진영과 구글의 진영이 나눠졌던 상황에 대한 드라이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개됐던 TPU 버전 7의 공식적인 디자인 파트너 자체가 브로드컴이라는 것도 엔비디아의 진영이 우세가 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보이지만 구글 진영도 또 다른 시장의 관심사에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을 특히나 구글의 TPU가 공개되고 나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해 IT 섹터, AI 열풍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산업이 AI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 현황도 좀 좋았는데 수급도 체크를 해주실까요? 사실 수급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IT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그 기점은 올해 3분기부터였었고 그때가 계기가 됐었던 게 IT 섹터 전반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됐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들어서 IT 섹터 AI 버블론과 더불어서 살짝씩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상황, IT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중심으로 외국인분들과 기관분들의 수급 현황이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 3년 정도 억눌러져 있었다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반년도 채 안 된 상황인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외국인분들과 기관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수급의 탄력 자체가 오늘 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급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기판 관련주가 단기간 안에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연속성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이 나올지 어떤 전략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모두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올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과 우려도 어찌 보면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기판 업체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기준점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기판 쪽에 주도하고 있는 상승 사이클을 온전히 영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기판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불을 켜는 게 아니냐, 그 속에서 좀 선별적으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속에 삼성전기가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판 관련주 실적 측면도 좀 봐야겠죠. 4분기 실적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4분기 실적을 본다면 전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대한 기대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4Q 자체
자체가 다트 이제 데이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간 단위로 합쳐져서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26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 4Q 때는 의외로 기판 업체들의 성과급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년 동안 억눌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4Q에도 이제 저희들도 성과급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기판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4Q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실 때 일회성 비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전반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성과급이 영업이익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그 부분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있을 테고요. 앞서 언급드린 삼성전기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유리기판 관련해서 투자 현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더 그 이유가 되는 건 물론 시장의 파이를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맞는 상황이지만 유리기판 자체가 소재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저희가 기판을 보면 모든 저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기점으로 봤을 때 과연 모든 제품에 유리기판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기판이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본다면 개화된 시장은 맞다. 우리도 그것을 지켜볼 것이고 결국 열리게 될 것인데 시장 파이의 수요 측면에서의 또 다른 요인이 될 뿐이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아직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 시기가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핵심 원재료죠. CCL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3분기에만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 기업들의 수익에는 좀 타격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CCL이라는 가격 자체가 기판적으로 특히 원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영향은 기판별로 그것도 업체별로 다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판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의 관계성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더불어서 같이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컸습니다. 따라서 한번 가격을 인상이 되더라도 CCL 가격의 현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영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최근에 봤을 땐 업체별로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제품 출하를 앞두고 고객사들과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CCL 가격, 과연 어떤 업체들이 본인들만의 가격 협상력으로 활용을 하는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CL 가격도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기판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긴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여기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 국내 기업들이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부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반도체라든가 기판 쪽을 투자를 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기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 두 개는 미국과 중국일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의 패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K기판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었던 이유 자체는 팬데믹 이후에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았던 IT 세트 수요, 그 기반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 정도는 캐파 추이에 그리고 캐파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영향을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한국 업체들이 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고객사 확보는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루빈이 서버 주도를 할 것이다. 지금 구글의 TPU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학습에서 추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루빈이라는 테마가 2026년, 즉 내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빈이
나왔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기판이 많이 팔릴 것이다.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루빈이 공개가 되면서 나올 이제 가속기 모델 중에 하나가 CPX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HBM 그리고 패키징으로는 코엑스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면 CPX 같은 경우는 GDDR7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FCBJ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사점 자체는 FCBJ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원래 HBM 즉 하나의 똑똑한 반도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 FCBJ를 탑재하고 있는 반도체의 시작은 어찌 보면 저희로 하여금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를 저희가 지켜보게 되는 그 포지셔닝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빈이 내년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기판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지가 궁금하고 앞서서 기판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짚어주셨는데 어떤 점에 우리가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내년도에? 저는 내년도를 쭉 봤을 때 앞서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네네.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땐 Q 대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 대응력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점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가동률이 높을 것. 현재 높은 가동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저희는 주가를 26년도 EPX를 끌어당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캐파를 증설하려는 노력 그리고 시기가 명확하게 찍힌 기업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CCL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각 기업별로 CCL 가격이 올라가고 굴이나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력을 갖추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Q 대응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점을 갖고 기판 업체들에게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는 그러면 특별히 보고 계신 최선우주 탑픽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자료를 보셔도 이제 네.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랑 대덕전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까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기판 관련주, 관심주로 좀 넣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판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고선영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